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에서 디지털 구매 전략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전명환입니다. 팬데믹에 의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이 빠르게 변화했고, 그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 운영의 관점과 관리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산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율 조사에 의하면 상위 10% 그룹에서 한 7% 정도, 중위 그룹의 판매 관리비 비율은 한 23%, 하위 10% 그룹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재 산업 중에서도 하이테크 기업의 비용 구성 카테고리를 SAP 고객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매출 원가를 형성하는 직접 자재 영역이 64% 정도, 컨설팅, 광고, 채용 등 용역 서비스 카테고리가 16%, IT 및 물류, MRO 등 영역이 간접자재 영역으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판매관리비 영역은 직원 급여를 제외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공급업체에게 지급되는 이 간접자재 영역과 용역 서비스 영역의 판매관리비 운영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판매관리비를 구성하는 비용 구조의 변화는 사실 디지털에 의해서 카테고리 비중이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지속가능 사회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변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 투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팬데믹에 의해서 단 1년 사이에 과거 몇십 년간 점진적으로 변하던 판매관리비의 비용 구조가 많이 변했는데요. 근무 환경 관점에서도 팬데믹 이전에도 원격 근무를 하는 비율이 8% 정도,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섞어서 하는 비율이 30% 정도가 됐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3% 정도 늘어나고 또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20%, 25%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비율의 변화보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가 1년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ESG에 대한 부분도 2012년에 유엔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17개를 설정을 했죠. 영국에서 어떤 글로벌 캠페인 성격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 RE100이라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유럽을 비롯한 미국, 한국, 아시아 전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기업 연례 회의에서 기업의 목적 변화에 대한 선언을 새롭게 하게 됐고요. 그 기준은 ESG와 관련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관련되어서 설정이 됐고, 그 이후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속가능 경영 지표, 그래서 ESG와 관련된 기업의 경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로 일하고 있는 존 월드론스 씨가 한 인터뷰를 발췌했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매 분기 이 이사회, 투자자가 던지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핵심 내용은
이 기후변화라든지 또 이 과정에서 이 팬데믹 과정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주목도가 급속도로 높아졌고, 또 이 기업이 직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고객의 안전, 그리고 환경과 사회 안전에 대한 기여, 그것을 관리하는 정책 능력에 대해서 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을, 그리고 회사의 투자에 대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이 팬데믹에 의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서 현금 흐름 관리의 어려움이 당연히 커지고 있지만, 어, 그 외에도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용 요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이러한 이 과거의 금융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이 팬데믹은 기존의 방식에서 해결을 위한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 또 이 빈부격차에 해당하는 것들,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국가나 한 기업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와이드한 에코시스템 관점에서 새롭게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인터뷰였는데요. 팬데믹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한 비용과 감소한 비용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시작이 됐던 질문입니다. 원격 근무 비대면 사회로 변한, 그에 따른 회사의 비용 구조가 많이 변한 것과, 또 이 ESG와 관련된 지속 가능 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 비용이 증가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0년 5월에 판매관리비 운영 변화 조사를 맥킨지에서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팬데믹이 진입을 하고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향후 12개월간 판매관리비 지출 변화 예상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사이버 보안, 디지털 광고, 소프트웨어, 비대면 사회에 의해서 늘어나는 기업의 비용이 늘어났고, 또 뭐 출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예산, 비용 계획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런 재분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질문을 했을 때 50% 정도가 어느 곳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관리 품질 저하가 우려가 되고,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 비용을 돌려야 되는지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준비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는 비용의 사용처가 변화되긴 했지만 어느 곳에 있는 비용을 어느 곳으로 돌려야 하는지,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용에 대한 변화를 좀 부서별로 좀 살펴보면 P&G에서는 광고 마케팅 투자를 사실은 확대하고 있다라고 CFO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기존 광고 채널에서 2억 달러를 축소하고 디지털 광고 채널에 1억 달러를 신규 투자했다고 했는데요. 청소나 위생 관련 제품 수요 증가로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19% 정도 수익이 증가한 상태에서 잘 팔리는 제품 카테고리와 마케팅 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마케팅 비용 관점에서는 1억 달러가 줄었지만 그 내부를 보면 세부의 비용 카테고리는 줄어든 카테고리와 늘어난 카테고리에 대한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JP모건에서 글로벌 CIO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대비 2000년에 IT 예산 평균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19년 대비해서 IT 예산 평균은 4.6%가 줄었지만 그 안에서 재택근무 환경에 대한 비용 카테고리는 엄청 늘었고 그 반대에 있는 사무실 환경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비용은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체 IT 예산은 감소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카테고리별 예산 증감은 신화되고 있다라는 조사였는데요. HR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 정신건강 관련된 신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한 회사가 68%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 근무로 인해서 우울증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직원이 29% 정도 되고 이에 따라서 회사가 지원하는 상담 치료를 경험한 비율도 49%나 된다고 합니다. ESG에 있는 소셜에서 직원의 웰빙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 직원에 대한 복지, 웰빙에 대한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러한 비대면 상황에 대한 멘탈, 정신 건강에 대한 투자,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또한 이 비대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버린 이 비대면 환경에 대한 IT 재교육, 그리고 영업과 공급망 관리에 대한 어떤 고객을 만나는 것, 그리고 공급업체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마케팅 채널에 있어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 직원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 측면에서도 탄소 배출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연대 ECTA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고 AB 인베부에서는 전자 트럭을 이용한 운송을 시작하고 21년에는 수소 차량을 시험하겠다. 모든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0%까지 줄이려고 한다. 5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 등등 이 운송 비용 관리에 있어서도 기존 대비해서 요구되는 비용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운송 수단을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는 난이도도 엄청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매 관리비를 사용하는 부서별로 비용을 구성하는 카테고리의 변화가 많았는데요. 공통점을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비용들, 비대면 업무 환경에 대한 비용,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비용의 카테고리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변화의 방향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기 위해서 비용 투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변화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판매관리 운영 관점의 변화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존에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구성된 판매관리비 환경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카테고리별 증액과 감액을 하는 방식의 비용관리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는 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판매관리 운영의 새로운 질서, 뉴 노멀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매관리 운영 관점의 변화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판매관리비 운영 관점이 변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맥킨지에서 올해 2월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유형의 위기, 변화가 지속되었을 때 이 변화의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신속하게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모든 부서의 업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디지털 환경에 맞게끔 직원들의 스킬셋을 강화하는 것. 또 이 원격 근무 환경이 확산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산되고 근무의 위치가 이 도시, 국가, 국경을 넘어가는
이런 환경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근무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평가, 그래서 재무 성과 외에도 이 비재무적인 역량에 대한 평가를 이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새롭게 만든 ESG 평가 체계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판매관리 운영을 만드는 것이 판매관리 운영 관점의 변화라고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판매관리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이 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판매관리 운영 모델 변화 관점의 핵심 과제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 절감 실행력 강화입니다. 어, 경기 이 침체가 언제 끝날지, 그리고 다음 위기는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ESG와 관련된 이 투자 비용 사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의 비용은 절감을 해서 이 ESG 영역의 전략 투자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운영 모델이 변화되어야지 되는데요. 2021년 이 판매관리 운영 관점 변화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20년의 기업들의 비용관리 계획에 대한 변화였는데요. 20년 2분기 조사 시점에는 21년에 비용 절감을 11.5% 정도를 목표로 했었고요. 이때는 팬데믹이 20년에 종식되겠지 하는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20년 4분기, 그러니까 겨울에 조사를 했을 때는 21년 절감 목표를 16.6%로 변경을 했습니다. 2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절감 목표를 45% 정도를 상향한 건데요. 일회성 비용 절감 프로젝트, 비용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판매관리비 운영을 변경해야지 된다라는 것들을 기업들이 많이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요. 같은 조사에서 비용관리 구조의 변경도 필요하지만 단기의 비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실행할 건지 조사를 했는데요. 64%에서는 계획 주기를 단축하겠다, 연단위 계획을 분기로 줄이겠다, 비즈니스 이벤트 단위의 예산과 비용 계획을 수립하겠다,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해서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라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비용 지출 계획을 최소화하겠다, 잠그겠다, 비상시 운영 예산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비용을 어디로 재배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그룹이라고 보이는데요. 계획 주기를 단축하고 비즈니스 이벤트 단위의 예산과 비용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 디지털 경영관리 환경이 준비된 기업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죠. 또 이 비용 절감 외에 ESG 추진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84%가 이 ESG 전략을, ESG 실행 계획을 이미 수립했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전체의 48%는 이미 사업 운영 방식과 제품 및 서비스에 ESG 전략이 적용된 기업이 이 48%에 해당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사 대상 기업의 54%가 ES 전략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또 실행의 시기를 앞당겼고요. 41%는 ES 중에서도 환경을 최우선 순위로 높였고, 이 임원 인센티브 단기 프로그램에서 연간 성과 측정에서 ESG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30% 정도는 ES 전략 전담 조직을 신설했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대기업에서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ES 조직을 새로 신설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판매관리 운영 관점의 변화를 좀 정리해보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팬데믹이 왔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비대면 사회가 됐고, 이 비대면 사회에서 사회에 발생하는 불평등들을 보면서 이 가치관의 변화가 고객 관점에서도 직업 관점에서도 투자자 관점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nice to have 하면 멋진 것으로 생각하는 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고, 이에 따라서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비용 구조 변화 대응을 요구받고 있고, 또 이 절감된 비용을 ESG 실행 강화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게끔 판매관리 운영의 전략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실제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상에서 반영하기 위한 핵심 프로세스 영역은 버젯 투 페이, 그 예산 수립에서부터 이 구매 지출 전체 과정에 해당하는데요. 정리하자면 판매관리비 운영 전략의 변화 트렌드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비용 관리 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지속 가능 비즈니스 모델에 전환하는 비용을 마련해서 재투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어떤 관점으로 판매관리비 운영 모델이 바뀌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운영 글로벌 리딩 기업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기준은 이 산업 내 산업별로 피어 그룹, 이 EBITDA 마진이 상위 그룹인, 그리고 MSCI가 ESG 평가 기관 중에서는 평가 모델을 만드는 기관 중 제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MSCI ESG 평가 AA 등급 이상 최상위급 그룹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SAP의 고객으로 계신 고객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7개 회사고, 이 회사는 토탈 했을 때 직원 수가 87만 명, 전체 매출을 합해보면 640조 원, 여기서 운영되는 판매관리비는 159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IT 회사 2개, 바이오, 금융을 했는데요. 이 IT 회사는 ESG 등급이 AAA, AA, EBITDA가 47%, 30%. 이 선정하는 기업들의 EBITDA는 산업 내 피어 그룹의 그 매출액의 판매 관리비 비율이 상위 그룹 평균보다도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금 이 판매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ESG 정책을 이 예산 수립부터 비용 지출까지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공통점을 좀 보면 이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비저빌리티, 그리고 이 글로벌 법인의 버젯 투 페이 운영, 그리고 그 운영을 하는데 사용하는 플랫폼에 공통점이 좀 있는데요. 시스템에 의해서 본사에서 만든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 글로벌 법인으로 퍼진다는 것, 그리고 글로벌 전체 법인의 비용 예산부터 실행까지 지출까지 전체 상황이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판매관리비 지출 카테고리별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예산 수립부터 지출까지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SAP의 이 구매 지출 관리 이 플랫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1년에 4천조 원 정도가 이 B2B 플랫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소개해드릴 이 사례들은 모두 이 SAP 아리바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 수립부터 대금 지급까지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절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각 예산 항목별 실제 사용되는 지출 카테고리의 실수요에 기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실수요에 기반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이 카테고리별 이 비용 절감의 KPI를 가진 매니저가 지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카테고리를 얼마만큼 절감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목표를 기반으로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이 온라인 옥션, 온라인 입찰을 활발하게 활용해서 공급업체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방식으로 구매 단가를 인하하고요. 이렇게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이 계약 시점에 이 다양한 비용 할인 조건을 과거의 계약 이력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풍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강화하고 이 시스템상의 이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에 가능한 비용 할인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요. 대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이 계약 조건에 의해서 발주 단계, 입고 단계, 검수 단계, 대금 지급 과정에 가능한 모든 비용 할인 조건을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하고 실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보면 이 호주의 금융사가 이 예산 수립의 여러 기법 중에서 제로 베이스 버제팅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인데요. 이 전체 카테고리 중에서 제로 베이스 버제팅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분기별로 예산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 고객은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이펙 아시아 전체 금융사를 피어 그룹으로 봤을 때 이 피어 그룹 상위 레벨이 26% 정도 되는데요. 이 고객은 39%로 상위 그룹보다도 13%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는 방식을 좀 보면요. 화면인데요. 지출을 분석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이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 항목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별 지출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난 분기 사용한 예산 항목별 지출을 분석하는데요. 코스트 센터별로 예를 들면 브랜드 전략부에서 한 해 동안, 한 분기 동안 사용하는 이 모든 계정 예산 항목들을 보고 이 광고 선정비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이 전년도 금액 149억 기준의 증액 감액이 아니라 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이 지출 카테고리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카테고리 영역은 두고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존의 광고 선전비에서 필요한 지출과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예를 들면 이 비대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비용을 좀 보자면 실황 공연에 해당하는 이 대면 오프라인 행사를 제거한다 그러면 149억에서 현수막 광고 서비스, 또 오프라인 인쇄물 정도를 빼면 137억으로 약 1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출 분석을 통해 비용 절감의 기회를 분석하는 건데요. 글로벌 법인을 역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바이오사를 보면 카테고리 매니저가 있고요. 본인이 담당하는 카테고리 영역에 비용을 분석합니다. 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예산 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카테고리를 수요로 보고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절감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EBITDA가 50%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산업 상위 그룹은 바이오 산업 특성상 좀 높기는 한데요. 어쨌든 상위 그룹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관리하는 방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당 카테고리 매니저가 담당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빌딩 메인터넌스라고 했을 때요. 이 레벨 최상위로 볼 수 있겠죠. 미국 지역에 대한 코스트 세이빙 기회, 비용 절감 기회를 본다고 했을 때, 이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카테고리에 전년도 절감 금액을 보고요. 올해 년도 수요 계획을 기반으로 목표 금액을 두고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이 판매 관리비 영역에 대해서
이 컨트랙 커버리지율인데요. 이 지출 전체 중에서 컨트랙 커버리지가 높을수록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비중이 더 많고요. 그래서 전년도 86%였을 때 올해 연도는 이 지출이 발생하는 모든 이 관리 카테고리의 그 지출에 대한 계약 기반의 지출 비율을 90%까지 올리겠다. 또 이 해당하는 이 전년도 그리고 내년도 모든 이 카테고리에 대한 비용 절감, 이 프로젝트들의 현황을 좀 볼 수도 있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전체 글로벌 지역별로 이 지출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비용 절감 기회가 많은 것들을 가이드해주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빌딩 메인터넌스 카테고리에 이 사업 디비전별로 어느 디비전이 이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60% 평균보다 60%를 컨슈머 디비전이 더 많이 쓰고 있고, 이 빌딩 메인터넌스 지출 카테고리 중에서도 이 콜드 다이 카스트 영역이 이 평균보다 30%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컨슈머 디비전에 있는 이 콜드 다이 카스트가 아무래도 비용 절감의 기회가 더 많다라고 보고, 이 비용 절감 기회를 가지고 실질적인 비용 절감 입찰이라든지 계약 재계약이라든지 공급업체 통합 분할 같은 기술을 쓰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리 매니저가 정보를 바탕으로 비용 절감 활동을 하기 위한 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공급업체 통합 또는 분할 등의 이 온라인 입찰, 이소싱을 통해 구매 단가를 인하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유럽 음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명한 그 비용 절감 케이스 스터디에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요. 이 온라인상에서 RFP, 리버스 옥션, 역경매 등을 추진해서 구매 단가를 낮추고요. 근데 오래된 저희 SAP 아리바 고객인데요. 아리바를 도입하시고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 비용 절감 활동을 해서 10년간 EBITDA가 20% 정도 상승한 성과를 좀 얻었고요. 이 비용 절감을 이소싱을 통해서 하는 케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비용 절감 목표가 수립된 카테고리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 온라인 입찰을 진행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 절감의 효과가 이 판매 관리비 영역에서 주로 다루는 간접자재 영역은 이 역경매를 통해서 많은 비용 절감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지역의 컴퓨터 이퀴먼트 액세서리 카테고리 담당자는 이 역경매를 진행할 때 이 USB 플래시 드라이브 2기가, 4기가, 8기가를 각각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이 2기가인 경우에는 3,700개의 수량을 이 7.5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역경매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역경매 이벤트는 8월 28일에 시작해서 이 4시에 시작해서 30분 동안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이벤트에는 이 4시에 시작해서 7.55달러에서 이 역경매가 시작이 되고요. 이 시작된 첫 번째 시스 프로라고 하는 업체가 상한 금액 7.55달러를 최초에 제시하고, 이어서 이 다음 업체가 7.54달러, 7.53달러, 7.51달러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역경매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역경매에 참여한 이 3개 업체는 이 실시간으로 이 30분 동안에 이 본인이 제출한 가격보다 더 낮은 이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보면서 이 가격 더 낮은 가격을 써내게 되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이 스트라터스 웹 서프라이어가 이 최종적으로 7.36달러를 써서 경매에 낙찰이 됐고요. 이 역경매 이벤트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전년도 지출이 9만 달러였고 비용 절감 목표가 2%였는데요. 이 7.55달러로 시작한
$7.55로 시작한 경매가 $7.36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이 나머지 것들도 다 이제 진행이 됐겠지만 이 2GB짜리에는 7.36이기 때문에 약 한 2.6% 정도의 비용 절감 달성을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비용 그 카테고리 수요의 기준에서 비용 절감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이 활발한 역경매를 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이 목표를 달성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조건에 비용 할인을 위한 그 조달 과정의 비용 할인을 위한 조건들을 많이 넣어놓고 절감비를 최대화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계약 조건의 볼륨 할인, 기간 할인, 납기 요청 조건 할인, 대금 조기 지급 할인 등 이 다양한 조달 과정의 이 절감 포인트들을 협상을 통해서 넣음으로 인해서 어, 비용 절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최초에 이런 계약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이 기존에 이 디지털화 되지 않고 관리되던 계약서들을 시스템에 올리고 이 계약 조건과 기지급된 인보이스를 비교했을 때 계약과 다르게 과대 지급된 그 계약금을 확인해 보니 약 2천억 원 정도가 돼서 그 비용들을 다 회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에 대한 할인 효과를 많이 보고 현재는 한 달에 약 10억 정도 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 이 조건에 그 비용 할인 조건을 넣고 관리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계약서 내부에 얼마나 다양한 계약 조건들을 넣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넣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국 지역에서 빌딩 컨스트럭션 카테고리에 대한 계약 내용이고요. 이 계약 금액은 10만 달러로서 17년부터 18년까지 1년짜리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함으로 인해서 지속되는 거래에 대한 비용 협상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이 계약서 내에 들어가 있는 가격 조건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한 것이고요. 이 계약서 내부에 있는 가격 조건을 보면 기존에 25달러에 계약을 했던 내용이고 이 최소 이 주문 금액과 최대 금액 주문 금액을 집어넣고 이 주문 금액에 대한 톨러런스는 없도록 그래서 그 최저 최대 이상 이하는 못하게 해놓은 계약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수량 기준의 볼륨 할인인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현업부서에서 1개부터 9개까지는 25달러지만 이 10개에서 24개까지는 할인된 금액으로 점점 볼륨이 많을수록 할인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이 기간 베이스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언제부터 얼마까지는 얼마, 또는 특정 기간, 뭐 비수기 기간에 대해서는 뭐 가격을 절감하는 어떤 그런 계약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공급업체와 유연하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계약 조건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 계약을 기준으로 구매 요청, 발주, 입고, 대금 청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시스템에 의해서 비용 할인 조건을 체크해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 비용 정산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 방법의 사례 마지막인데요. 미국 IT사 사례로서 이 대금 지급 시점에 공급업체가 또는 바이어가 이 계약상의 이 대금 지급 기한, 페이먼트 텀보다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 조기 지급 요청을 받아서 이 공급업체로부터 조기 대금 지급 요청을 받고 할인 금액으로 대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기 지급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코비드로 인해서 이 시장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게 된 이 작은 소기업들이 많아졌고, 이 저희 아리바 네트워크 내에서도 많은 공급업체들이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이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팬데믹이 진행된 이후로는 23% 정도 공급업체가 조기에 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리바를 사용해서 거래하는 공급업체가 보게 되는 서플라이어 포탈 화면입니다. 아리바 플랫폼에 있는 약 400만이 넘는 모든 공급업체가 동일한 화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기존의 SRM 솔루션과 큰 차이점은 이 B2B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이 여러 고객을 하나의 포탈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고객의 주문을 확인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화면에는 다양한 고객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조기 대금 지급 할인으로 가보면 조기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 계약상에 적용이 된 고객의 인보이스만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인보이스 하나를 선택해서 본다면 이 인보이스는 5만 달러, 5천 달러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 인보이스고 정상적인 이 대금 지급일, 대금 지급 도래일은 11월 22일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기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할인을 해주고 200달러를 할인해주고 4,800달러를 미리 받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 계약 조건에는 이 대금 지급 도래일 이전에 구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할인을 적게 해주는 이 기간별 할인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세부 내용을 보면 공급업체는 서플라이어 포탈에서 이 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인보이스 중 대금 조기 지급 할인 조건이 있는 인보이스를 골라서 급하게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필요한 인보이스를 선택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공급업체는 조기 대금 지급 할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이 고객, 바이어 입장에서는 페이먼트 팀에서는 대금 지급일이 11월 22일이지만 미리 대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2% 할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고 내부의 이 현금 흐름을 보고 조기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할인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비용 절감을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 사례를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 기업들이 이 구매 실행 과정에서 이 기업의 지출이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체 모든 지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이 지출이 ESG 카테고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정의를 해놓고 이 지출 항목 중에서 ESG 관련해서 좋은 지출과 나쁜 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UN SDG 지속가능 개발 목표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업체의 평가의 그 기준들을 매트릭스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 모니터링에서 그런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끊는다든지 그러한 이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입찰 과정에서 이 카테고리별로 SDG, 지속가능 개발 항목 관련해서 준수해야 되는 공급업체 선정 기준, 견적 요청 내용들, 그러한 것들을 규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 요청 과정에서는 이 글로벌에서 본사에서 수립한 이 정책이 전 세계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 회사 내부의 컴플라이언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법인의 지출이 이 ESG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IT사를 통해서 ESG 지출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지출 카테고리를 기후변화 카테고리와 관련지어서 이 과소비되는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다양성 지원 관점에서 여성, 소수자, 소규모 기업 등등에 대한 지출 비중 목표를 두고 이 카테고리별로 일정 수준은 이 다양성에 대한 이 공급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MSCI ESG 등급 AA 열수 최상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공급업체 등록 화면이고요. 이 공급업체 등록 화면에 가면 다이버시티 앤 스몰 비즈니스 에 해당하는 이 지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의 회사가 이 여성 소유의 기업인지 또는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의 기업인지 뭐 소수자들의 기업인지 등등해서 이 사회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소수 공급업체 다양성 측면에 해당하는 조건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 데이터 중에서 전체 카테고리 중에 이 마이너리티 소유 기업에 대한 지출 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 전체 지출 데이터를 전체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지출에서 카테고리별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이 공급업체 상위 거래가 많은 공급업체 레벨로 상위 업체들을 본다든지 이 전체적인 지출을 분석하는 화면인데요. 이 특이한 점은 예를 들어서 공급업체 다양성 관점에서 이 외주, 익스터널 워크포스 인력에 대해서 이러한 다양성 측면의 공급업체들을 주목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 다양성 측면의 공급업체들을 외주 인력 중에서는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채용 목표 수치를 정해놓고 이 목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기업들의 이 마이너리티 현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다양성 측면의 공급업체에게 회사의 지출이 사용되는 비중 목표를 두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출을 카테고리 단위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등록하고 평가하고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이 유럽 식품사에서 이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기준으로 이 공급업체의 ESG 평가 리스크 항목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글로벌의 모든 뉴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이 카테고리 담당자들은 일단 비용 절감 목표만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다양성 관점의 이 ESG 관점의 공급업체를 장려해야 되기도 하지만 ESG 관점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해야 하는 그런 임무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유럽의 이 식품사는 공급업체를 어떻게 이 리스크를 센싱해서 ESG, SDG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이 공급업체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화면인데요. 카테고리 담당자별로 관리하는 공급업체의 리스크들을 이렇게 낮음, 중간, 높음, 알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이 위험의 리스크의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규제 및 법률에 대한 리스크, 환경 및 사회에 대한 리스크, 금융에 대한 리스크, 운영에 대한 리스크들을 본인들이 관리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스코어링 될 수 있도록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관리하고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뉴스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경고 피드로 올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업체로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리스크 정보가 센싱이 됐는지를 봐서 이 규제 및 법률과 관련된 뉴스들, 환경 및 사회와 관련된 것들, 운영과 관련된 것들, 금융과 이 위험에 대한 이 스코어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이 크게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 규제와 법률, 환경과 사회, 운영, 금융 이런 ESG와 관련된 카테고리별로 미디어의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카테고리별로 발생하는 모든 뉴스들을 그룹핑해서 규제 및 법률과 관련된 지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걸 보고 있다가 커다란 문제가 생식됐을 때는 해당하는 뉴스를 기준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구매 요청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이 정책들, 특히 지속 가능 정책 관련해서 이 본사에서 수립한 기준이 글로벌 모든 법인에 근무하는 모든 판매 관리비 지출에 있어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이 ESG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매 요청 자체가 불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놓고 전체 글로벌 법인이 해당 기준에 맞춰서 일할 수 있게끔 해 놓았고요. 어, 제가 일하고 있는 SAP에서도 이 동일한 방식으로 독일 본사에서 만든 ESG와 관련된 지출 어, 정책이 이 구매 요청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서 회사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구매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 회사의 규정이 무엇인지 따로 물어볼 이유가 없이 이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찾고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정책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 글로벌 법인의 구매 요청을 관리하는 화면인데요. 필요한 구매 품목을 이런 검색창에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카탈로그라고 부르는데요. 이 판매관리비 지출 카테고리별로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카탈로그 하나하나가 각자 글로벌 카테고리 운영의 표준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마케팅 구매 요청에 들어갔을 때 9만 오스트리아 달러죠. 에 해당하는 마케팅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는 이 회사에서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 프리퍼드 업체가 제시가 돼서 선택하는 걸 가이드하게 되고요. 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공급업체의 다양성 관점에서 이 특정 카테고리는 이 마이너리티 공급업체, 여성 소유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높이도록 정책을 세웠을 때 우선적으로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공급업체가 프리퍼드 공급업체로 나오는 형태로 또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가 먼저 프리퍼드가 나와야 되는 카테고리 등 이러한 정책을 본사에서 만들고 글로벌 각 법인에서는 카테고리만 지정하면 본사에서 지정한 카테고리 정책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비용이 좀 비싼 이벤트
이 마케팅 이벤트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쿼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교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끔 통제가 됩니다. 이런 방식의 이 프로세스 통제는 이 모든 카테고리 영역에서 동일하게 지정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하드웨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IT 자산에 대해서도 이 사용을 다했을 때 요청을 하게 된다면 이 회사 내부적으로는 2년이 넘지 않으면 주문을 못하는데도 주문을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회사의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런 이유를 통해서 all or nothing 컨셉이 아니고 이 회사 정책에 반해서 회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구매 요청을 할 때는 사유를 등록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긴급한 요청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사후에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테고리 중에서도 수량을 기준으로 이 회사 정책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기간을 기준으로도 관리할 수 있고요. 공급 업체를 기준으로 카테고리와 연결된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본사에서 지정한 모든 판매 관리비 지출 카테고리의 표준을 이런 구매 요청 영역에 넣어놓고 이 구매 요청 발주 입고 인보이스 과정에는 이 회사의 정책 관리자와 회사의 구매팀이 최소한으로 관여되는 방식으로 구매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회사의 정책이 글로벌 전체에 전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판매 관리비 운영 관점의 변화를 정리해 봤고요. 판매 관리비 운영 관점이 어떠한 배경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어떤 영역의 혁신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말씀드리고, 저희 SAP 고객 중 글로벌 리딩 프랙티스로서 지금 현재 필요한 관리비 운영 모델 변화, 핵심 과제, 비용 절감 실행력 강화와 EXG 전략 실행력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판매 관리비 운영 전략 변화 트렌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판매 관리비 비용 구조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이 판매 관리비 운영 구조의 혁신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판매 관리비 운영 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면 돼요. 네. 네. 1시간 조금 넘는 긴 시간인데 여태까지 남아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팬데믹 이후에 구매 그리고 판매 관리비 쪽에 정리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정리할 내용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들을 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어놨다가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지만 주신 질문에 공통이 되는 그리고 오늘 주제랑 연관된 거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한국의 기업 고객분들께 요청을 받고 질문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는 구매만 하니까요. 잘 구매만 하다 보니 가장 큰 질문, 빈번한 거는 SAP 구매 ESG 관련해서 뭐 없나요?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ESG 관련해서 뭐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시는 고객사 분들은 대부분 상당히 큰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에 ESG와 관련된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조직들이 새로 많이 생겼고요. 그런 조직에서 중심적으로 보는 것,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구매 시스템을 이미 크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잘 쓰고 계시는데 어떤 관점에서 검토를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구매 전체 과정에서 ESG 관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지금 ESG와 구매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십니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는 한국은 지금 검토 중이지만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는 행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지금 현재 새롭게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속가능 경영, 저희 ESG라고 하는 영역에서 구매 포지셔닝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중에서 사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역에서 빈부격차, 불평등, 사회적 약자, 이 빈부격차나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도 이런 취약 지역에 이 비즈니스 하는 소규모 비즈니스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수 뭐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비용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비즈니스에 회사에서 지출하는 판매 관리비 영역에서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ESG를 평가하는 기관이 많이 생겼고, 글로벌에서도 뭐 에코바디스라든지 MSCI라든지 ESG 평가 기관들이 회사를 평가할 때 구매 영역은 소셜 영역의 사회적 약자, 사회적 불평등을 위해서 회사가 비용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실행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최근에 ESG와 관련해서 기업 재무 제표를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 측면에서도 ESG에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공시에서 구매 영역에 평가하는 것은 이런 영역에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는 한국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면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나도 활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외의 많은 회사들은 이 소규모 비즈니스라든지 사회적 약자, 서플라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공급업체 풀을 확보를 하고 전체 판매 관리비 비용 지출의 모든 카테고리를 분석을 하고 이 비용이 사용이 돼서 흘러가는 공급업체의 정보 중 다이버시티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비중을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지난 분기 공급업체 다양성 측면에서 작은 소규모 비즈니스라든지 장애인이 운영을 하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회사의 비용이 사용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얼마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올려갈 계획입니까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제일 먼저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판매 관리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 두 번째에서 지속가능 경영 코비드 이후로 봤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비용 절감 계획을 세우든 비용 절감 기회를 찾던 아니면 지속가능 경영 관점에서 구매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비용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명확한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영역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객을 만나서 이 현재 상황과 고민들을 듣다 보면 직접 자재 구매 영역에 대한 비저빌리티는 충분하지만
판매 관리비 영역에 해당하는 일반 자재 구매 영역에 대한 비저빌리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이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느 카테고리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고 구매 카테고리가 결국은 사용되는 예산 계정에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섞여 있고 지금 현재 예산 대비 과대하게 지출이 되는 카테고리는 얼마만큼인지 예산 대비 적게 사용하는 구매 카테고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저빌리티를 확보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정하고 하는 데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출, 판매 관리비 지출 영역에 대해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상세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영역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확인을 해서 솔루션 관점에서 조금만 좀 내려주시겠어요? ESG 전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수행했던 베스트 프랙티스는 마지막에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는 구매 전체 과정에 있어서 이 S에 해당하는 구매 영역에 해당 액티비티들이 좀 정형화가 돼 있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 케이스를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관련해서 한 번 더 이런 웨비나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ESG와 관련돼서 화두가 뜨겁고 그와 관련된 프랙티스가 없다 보니 좀 급하게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